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겟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수료 할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트겟 거래소를 사용하는 중입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면은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수수료가 0.1%, 시장가 거래 수수료도 0.1%입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지정가가 0.04%인데 50% 할인을 받아서 0.02%가 되고, 시장가 선물 주문 같은 경우는 0.08%에서 50%를 할인받아서 0.04%가 되겠습니다. 지정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바이비트가 0.01로 가장 싸기는 하지만 보통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시장가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0.04%는 모든 선물 거래소 중에 가장 싼 수수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를 하실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니까 비트겟 거래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트겟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피 트레이딩의 원조죠. 그래서 다른 전문가나 마스터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피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겟 거래소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레퍼럴 수수료 50%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상 하단에 채널 정보 보면은 비트겟 수수료 50% 할인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모바일 같은 경우는 번호가 이제 본인께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메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은 뭐 지메일, 네이버 각종 이메일 가지고 계신 대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레퍼럴 코드라고 해서 해당 코드에 이렇게 HEKWE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저희 50% 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은 구글 버튼이 있습니다. 이 구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버리피케이션 클릭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그리하고 레퍼럴 코드 적용된 거 보고 사인업 클릭 퍼즐 맞추시고, 자 이제 가입이 되신 겁니다. 자, 가입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보안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안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사람 모양에 보시면은 여기 시큐리티 세팅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세팅에서 지금 보안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4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아이디 버리피케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하셔가지고 KYC 인증을 받으셔야지만 업비트에서 비트겟 거래소로 입출금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버리피케이션을 안 하면은 입금과 출금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시큐리티 세팅부터 보면은 여기 모바일 넘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스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Get it now를 누르면은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6자리 코드가 오게 되는데 그 6자리 코드를 눌러가지고 서밋을 누르시면 이제 핸드폰 인증이 끝난다. 자, 두 번째는 이메일 인증인데, 자 이메일은 이메일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지만 나중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팅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그 구글 플레이가 있죠. 여기 QR코드를 찍으면은 어플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구글 어센티케이터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플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QR코드 스캔 그 다음에 설정키 입력 이 2가지 화면이 뜨게 되는데, QR코드 스캔 그걸 눌러가지고 지금 요 아래에 보이는 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면은 6자리의 OTP 번호가 형성이 된다. 6자리의 OTP 번호는 1분마다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자리 숫자를 입력하시고 서밋을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 핸드폰 인증을 받으시면은 거기서 이제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뒤로 와서 여기 이제 4번째는 펀드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출금을 할 때 휴대폰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구글 OTP 요 3개에다가 이 펀드 코드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정을 하셔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다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펀드 코드도 하나의 또 패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입출금을 할 때 또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설정이 휴대폰, 이메일,
구글 어센티케이터, 구글 OTP, 그 다음에 펀드 코드까지 해서 4가지 종류를 모두 하셨으면은 1차 보안 인증은 받으신 거다. 자, 그래서 비트겟 어플을 구글 마켓플레이스에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시큐리티 두 번째 보면은 ID 버리피케이션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코리아 사우스를 선택을 하시고 밑에 버리피 나우를 눌러주신 다음에 첫 번째는 여권, 두 번째는 운전면허증, 세 번째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저는 신분증으로 해보겠습니다.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다시 국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퍼스트 네임은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글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라스트 네임에는 성을 김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그 다음에 카드 압력을 입력을 이제 찍어서, 자, 이런 식으로 사진 제출을 눌러주신 다음에 뒷면도 찍어서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셀카 찍기인데 셀카 찍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찍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사진 업로드. 자, 이렇게 해서 확인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트겟 입출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입금을 해야 되니까 업비트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비트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 보면은 입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입출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처음에는 원화를 입금하셨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에 64,376원이 있는데 원화를 비트겟 거래소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코인을 사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거래소, 그 다음에 저는 트론으로 보내겠습니다. TRX. 트론을 사는 이유는 트론이 굉장히 수수료가 싸고 빠르기 때문에 트론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가로 100% 해서 매수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 입출금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트론이 지금 626개가 보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트론을 눌러주시고 업비트에서 비트겟으로 보내야 되니까 업비트에서는 출금이 되겠죠. 출금 신청 눌러주신 다음에 트론 네트워크, 자, 최대 확인.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비트겟에서 여기 보면은 에셋이라고 있습니다. 에셋을 눌러가지고 여기 스팟 카운트, 마찬가지로 TRX 트론을 눌러서 여기 보면 디파짓 있죠. 디파짓을 눌러서 보면은 여기 디파짓 어드레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카피 돼 있죠. 카피를 눌러서 받는 사람 주소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체크하시고 출금 신청. 그다음에 아니요. 자, 투채널 인증하기, 저는 네이버 인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인증 메시지가 온다. 네, 인증이 완료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5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더니 비트겟으로 이제 트론이 입금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선물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테더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스팟 어카운트 자체가 현물 계좌입니다. 현물 계좌. 이 TRX를 매도를 하면은 USDT가 생긴다. 하는 방법은 여기 트레이드에서 스팟 트레이딩 있죠. 그 다음에 TRX, USDT 선택을 하시고, 자, 셀을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마켓, 시장가로 해서 모든 물량을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체결이 됐고 다시 에셋, 그 다음에 스팟 어카운트를 가보면은 여기에 테더가 지금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더를 여기 트랜스퍼를 누른 다음에 선물 거래를 할 거니까 선물 계정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 from에는 스팟, to는 USDT and future. 자, 이걸 누르시고 수량 48.42 테더를 컨펌을 누르면은 퓨처스 어카운트에 48.43 지금 USDT 이렇게 들어온 거 보시죠. 자, 그러면은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거다. 트레이드에 보면은 USDT and Futures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거래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어카운트 에쿼티를 보면은 48.427로 있죠. 48달러에 해당되는 돈이 여기 지금 내 계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반대로 출금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금. 자, 출금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아까 전에 퓨처스 어카운트에 제가 지금 보유한 돈이 있죠. 여기. 이거를 다시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스팟 어카운트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입출금은 무조건 스팟 어카운트로 보내야 된다. 트랜스퍼를 눌러서 여기 USDT and Futures에서 스팟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all 해서 컨펌.
그러면은 여기에 스팟으로 넘어가 보면은 48.43달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테더를 업비트나 아니면 국내 거래소로 보낸다 그래서 이거를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테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똑같이 코인을 사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론을 사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기 트레이드에서 스팟 트레이딩, 그 다음에 TRX USDT, 그 다음에 여기 마켓으로 바이죠. 이제 사야 되죠. 바이를 눌러서 마켓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바이 TRX를 눌러가지고 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SS로 넘어가서 스팟 어카운트 보면은 지금 TRX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드드로우가 출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인 TRX 돼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체인 TRX 돼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출금 주소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다시 업비트로 가서 자, 이번에는 입금을 받아야 되죠. 업비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트론의 입금 주소에 여기 주소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비트겟으로 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고 몇 개를 보낼 거냐 트론을. 그래서 전체 다 보내겠다. 그러면은 여기 트랜잭션 피가 0.8 TRX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0.8 TRX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출금이 된다. 서밋 어그리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면은 Get it now라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온다. 그래서 Get it now 누르고 모바일 버리피케이션, 이거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오는 겁니다. 이것도 누르고 이메일을 접속해 보면은 여기에 비트겟 이메일 온 거 보이죠? 6개짜리 이거를 숫자를 복사를 해가지고 비트겟에 다시 넘어와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에 문자로 들어온 6개 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글 OTP 아까 받았죠? 구글 어센티케이터 들어가지고 비트겟 6자리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펀드 코드는 설정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하고 컨펌을 누르면은 이제 업비트로 출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드에 가서 보통 선물 거래를 하시니까 여기 USDT and Futures라고 있습니다. 그걸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위에 이 상단에 있는 메뉴가 기존이랑 좀 다릅니다. 바뀌는 게. 그래서 다시 그 이전에 있는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비트겟 모양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처음에 홈페이지 접속했던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USDT M Futures를 눌러가지고 보통 그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데 반드시 모의 투자를 통해서 기능을 완벽하게 익히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비트겟은 또 친절하게 여기 보면은 USDT M Futures 메뉴에 아래 보면은 USDT M Futures 데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의 투자죠. 그래서 모의 투자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밑에 저는 2,754달러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그 3,000달러를 아마 입금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SBTC, SUSDT 이렇게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의 투자용 이제 상품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주문과 관련된 부분은 이 모의 투자 계정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측에 보면은 여기 오픈이 있고 클로즈가 있죠. 오픈은 내가 주문을 처음에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처음에는 무조건 오픈에다가 두고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클로즈는 포지션을 청산할 때, 내가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할 때 하는 주문이기 때문에 현재 밑에 내가 보유한 포지션이 없어서 이 메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오픈에다가 두고 이 아래 보면은 리밋, 마켓, 트레일링 스탑이 있습니다. 먼저 리밋은 뭐냐면은 지정가 거래입니다. 지정가 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사는 거. 예를 들어서 26,000달러에 내가 매수 주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6,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달러 주문을 하겠다 라고 하고 바이 롱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주문이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26,000이라는 가격에 롱 포지션 주문이 0.3484 BTC 만테더라는 가치가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는 0.38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수량으로 나온다.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정가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다 산다. 그리고 여기에 호가가 있죠. 호가를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가격이 변합니다. 호가를 눌러서 그렇게 주문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두 번째 마켓은 뭐냐면은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내가 여기다가 1,000달러를 입력을 하고 바이 롱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가격, 이 가격에 바로 체결이 되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물 수수료가 있고 선물 수수료가 있다. 현물은 지정가든 시장가든 0.1%고 선물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받게 되면은 지정가가 0.02%, 시장가가 0.04%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달러를 시장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4달러가 그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거고, 만약 지정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2달러가 이제 수수료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게 됐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누가 가끔씩 이거를 잘못 만지셔가지고 주문을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노멀 밸류로 놓고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그냥 내가 5,000달러를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면 5,000 입력하면 되고, 1만 달러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1만 달러 거래하면 되는 그런 주문이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인 세 번째로 선택하시고 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이건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의 수량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1을 하고서 바이 롱을 누르면은 비트코인 한 개를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26,513달러니까 26,513달러 가치의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1을 입력했어도 단위 구분이 불편하니까 세 번째로 그냥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롱 포지션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픈에다가 놓고 다시 셀 이렇게 누르면은 포지션이 내가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쇼 포지션으로 1,000달러를 추가로 진입한다 그래서 이게 롱 포지션 청산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포지션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해지 모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잘못 눌러서 이렇게 포지션이 양방향으로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측에 보면은 여기에 포지션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지 모드를 이 해지 모드로 하면은 양방향 포지션을 부여할 수 있고, 1A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롱이든 숏이든 한 방향만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색깔 테마는 여기서 라이트는 이제 밝은 거, 다크는 이렇게 어두운 거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그 포지션 현황창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125배 SBTC SUSDT 상품을 아이솔레이티드 이 격리 모드로 진입을 한 겁니다. 포지션을. 그래서 격리랑 그 다음에 교차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포지션은 포지션 수량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1,000달러를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0.037 BTC 개수가 이제 1,000달러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 LIQ 프라이스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라고 강제 청산 가격입니다. 26,425에 도달이 되면은 내가 보유한 포지션이 청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제 청산 가격이 지금 26,427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26,518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26,427까지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되고 손실을 입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 26,518이라는 가격에 0.037 비트코인의 가치만큼 매수 포지션 잡았다 이 뜻이 되는 거고, 마진은 뭐냐면은 유지 증거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물 거래는 계약 거래입니다. 그래서 계약 거래는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이 7.84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증거금이 이 개념도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포지션 TPSL이라고 있는데 테이크 프로핏 스탑 로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이크 프로핏은 목표 가격, 그 다음에 스탑 로스는 손절 가격. 그래서 여기 연필 눌러보면은 여기에 그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만 달러에 난 청산하겠다. 그리고 손절은 내가 2만 달러에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ROI 내가 마진 수익률이 1641%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손실이 이렇게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컨펌을 누르면은 위로 올라가야 이제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익절과 손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와도, 자, 이 포지션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익절가가 되는 거고, 다시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이게 손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얼라이즈 P&L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현된 손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래를 포지션이 진입을 해서 청산된 과거의 그 오늘 수익금이죠. 수익 손실금을 나타내 주는 게 되는 거고, 여기 unrealized P&L인데 이건 뭐냐면은 미실현 손익.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현하지 않은 손익이 0.88달러다 라고 보시면 되고,
ROE는 뭐냐면은 이 유지 증거금 대비해서 현재 수익금이 0.85인데 이게 몇 퍼센트 수익이 되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84달러 대비해서 지금 수익이 0.8 달러가 났으니까 약 11%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TPSL 또 있습니다. 이 TPSL 누르면은 아까 여기서 봤던 거랑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요걸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아까 전에 똑같은 거고, 이 우측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익절을 3만 달러에 하겠다라고 하고 손절을 2만 달러에 하겠다라고 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여기서 다른 점은 여기 3만 달러 익절 구간이 되고 여기 어마운트 있죠? 요거는 내가 보유한 수량 중에 몇 퍼센트를 청산할 거야. 난 반만 청산할래. 아니면은 100%다 청산할래 라고 돼 있는데 100%다 청산했을 때 수익금이 128테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또 스탑로스에서 이렇게 쭉 당겨서 나 100% 청산할 거야, 이때 손절할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2만 달러에 청산을 했을 때 240달러의 손절금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내가 목표가 설정, 손절가도 설정할 수 있지만 수익금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탑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28,000달러가 도달이 되면은 28,000달러 도달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돌림이 5%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폭이 5%다.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여기까지 내렸을 때 5%다. 그러면은 여기서 익절 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까지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계속 따라가는 거죠. 익절가를. 그러다가 여기서 5%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익절 처리를 해주는 추적 손절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트레일링 스탑을 이용을 해서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따라가면서 익절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을, 마진 폭을 이제 계속 넓혀가는 거죠. 이거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28,000달러부터 5%의 되돌림이 발생이 되면 내가 보유한 포지션에 50% 혹은 100% 이런 식으로 청산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컨펌을 누르면은 자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 설정이 돼서 28,000달러 이후부터는 되돌림이 5%가 발생이 되면은 포지션을 청산을 한다는 거죠. 취소할 때는 오픈 오더스에서 TPSL 오더 여기 눌러서 캔슬을 누르면은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트레일링 스탑까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리버절이라고 있죠. 리버절. 이건 뭐냐면은 내가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급하게 포지션을 변경해야 될 때 리버절을 누르면은 숏 포지션으로 포지션이 변경된다. 그래서 이거를 스위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리버절이라는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로즈가 있는데, 자 클로즈 프라이스가 있죠. 그래서 내가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클로즈, 아까 전에 포지션을 청산할 때,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클로즈 기능을 사용한다고 했죠. 청산에 내가 롱 포지션을 보였으니까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28,000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서 모든 포지션을 청산을 하겠다. 이제 수량을 이렇게 설정해주고 클로즈 롱. 자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그래서 클로즈를 사용하면 되고, 내가 보유한 포지션이 지금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아래로 내려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클로즈를 선택을 하시고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26,000달러가 도달했을 때 나는 100% 내가 보유한 물량을 다 청산하겠다. 그러면은 숏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클로즈 숏 여기 버튼 있죠, 왼쪽에. 요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26,000달러에 0.037 비트코인을 청산하겠다. 여기도 지금 내 보유한 거 보유한 수량을 모두 청산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가 청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클로즈 프라이스에다가 26,000을 입력을 하고 클로즈 어마운트에 100% 다 하겠다고 클로즈 버튼을 딱 이렇게 누르면은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내가 그 포지션을 강제로 빨리 청산해야 될 때는 플래시 클로즈를 눌러주시면은 현재 보유한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트레일링 스탑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트리거는 뭐냐면은 예약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정확한 용어는 역지정가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롱 포지션을 보유할 건데 이 28,000이라는 가격이 돌파가 되면은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다가 예약 주문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통상 내가 현재 그냥 일반적인 이 지정가 주문으로 오픈에다 두고 28,000달러에다가 1,000달러 가치를 주문하겠다. 그리고 바이롱을 눌러버리면은 주문이 실패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다가 내가 주문을 걸었기 때문에 보통은 시장가 주문이 체결되는 거래소도 있지만 비트겟 같은 경우는 아예
주문 체결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트리거가 주문 가격이다. 이거를 역지정가 주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28,000이라는 가격에 시장가로 28,000에 도달되면은 롱 포지션을 $1,000 넣게 주문을 해줘. 컨펌을 누르면은 지금 28,000달러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트리거 마켓 프라이스라고 돼서 걸려있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해서 28,000달러에 도달이 되면 시장가로 $1,000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체결이 된다. 여기서 바로 체결이 된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우측에 보면은 마켓 오더 이 버튼을 빼버리고 이럴 수도 있죠. 28,000달러에 도달된다 그래서 바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27,500에 도달되면은 나는 그때 주문할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28,0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정세가 나올 것 같아서 이 밑에다가 또 지정가 주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27,500 그리고 $1,000 주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바이롱을 누르게 되면은 이 28,000달러에 도달됐을 때 이제 주문이 되는 게 아니라 28,000달러에 도달이 되면은 27,500이라는 가격에 지정가 매수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 가격 조정이 발생돼서 27,500에 도달되면 롱 포지션 진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26,000달러에다가 롱 포지션 주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지정가로. 포스트 온리 아까 기능을 내가 걸었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옮기다가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다가 이렇게 딱 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문이 취소된다. 그러면은 포스트 온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지정가로 했을 때랑 다른 점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정가 주문을 한 상태에서 현재 가격을 드래그 해가지고 현재 가격에다 갖다가 딱 놓으면은 시장가 체결이 돼버립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정가 주문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가보다 비싼 가격에다 내가 사겠다라고 주문을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 체결이 된다. 자, 그래서 포스트 온리를 기능을 켜놓고 주문을 넣은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수정을 할 때 현재가보다 비싸게 딱 하더라도 주문이 취소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오직 이제 지정가 주문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트 온리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아이솔레이티드랑 크로스가 있다 주문 모드에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솔레이티드랑 크로스 이 차이는 뭐냐면은 크로스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어카운트에 있는 2,750달러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가로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주문인 $10,000를 바이롱으로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강제 청산 가격이 여기 리퀴데이션 프라이스 있죠? 19,357입니다. 26,519에서 2,747달러를 모두 잃을 때까지의 가격이 19,357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돈을 모두 잃는다는 뜻인 거죠. 반대로 아이솔레이티드가 있는데 얘를 이제 선택을 해놓고 1만 달러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아까보다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26,429까지만 가면은 내가 보유한 포지션을 모두 잃는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마진이 있죠. 마진에 지금 79.89달러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에서는 2,737달러 선물 계정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지만 격리 모드에서는 모든 계정이 아니라 이 유지 증거금만큼만 잃는다. 비트코인 가격이 26,429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79.98달러라는 계약금만 잃어버리고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을 눌러가지고 인크리스 마진을 충전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를 추가로 해보겠다. 컨펌을 눌러버리면은 강제 청산 가격이 23,764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채워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유지 증거금을 잃을 수 있는 돈을 1,079달러까지 늘렸기 때문에 강제로 청산되는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격리는 내가 보유한 모든 선물 계정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격리는 이 유지 증거금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것만 유지 증거금만 잃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럼 뭘 써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에 관련된 굉장히 그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라면은 교차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선물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해봤고 또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을 명확치가 않다면은 격리 모드를 아이솔레이티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에 보면은 펀딩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펀딩 레이트. 이 펀딩 레이트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코인을 볼 때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죠. 그래서 현물이 본질입니다. 현물이 본질이고 선물은 기초 자산을 현물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이다 하더라도 선물은 이제 현물을 뒤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은 미래의 그런 가격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상 펀딩 피, 그 수수료가 0.01%를 보이고 있다. 코인 선물 거래소에서. 그래서 양수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0.01로.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이 선물 거래를 많이 해서 롱 포지션을 많이 보유했다. 그러면은 선물 가격은 비싸지게 되고 현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싸지겠죠. 그러면은 가격에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페널티처럼 수수료를 매기는 겁니다. 자, 8시간마다 비트겟 같은 경우는 이제 17시, 그 다음에 01시, 그 다음에 09시 하루에 3번 정도 펀딩 피를 이제 내야 된다. 이게 양수일 때는 롱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숏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한테 내 포지션의 가치의 이 퍼센테이지만큼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1만 달러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현재 0.09니까 1만 달러 곱하기 0.09%니까 약 9달러죠. 9달러를 숏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8시간마다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감을 부여를 해서 현물과 선물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카피 트레이딩에 보면은 퓨처스 카피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가지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위에는 자기가 카피 트레이딩을 했던 수익 현황과 손실 현황이 나오게 되고 본인이 이 카피 트레이딩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은 이 마스터 트레이더들의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루 동안의 거래를 25번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62명이 팔로우를 했다. 그 다음에 현재 팔로우가 최대 500명까지 되는데 474명이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팔로워는 뭐냐면은 여기 팔로우를 누르게 되면은 즐겨찾기입니다. 이 마스터 트레이더를 즐겨찾기 한 사람의 수가 여기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ROI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본 대비 순이익률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달러 가지고 있는데 이제 7,654%면은 76배 수익을 낸 거니까 7억 6천만 원 수익이 난 거겠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2,583명이 팔로우를 했지만 취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총 15,523달러를 수익을 냈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ROI가 이제 한 달까지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더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수익금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 수익금, 누적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호하는 이 트레이딩, 이 사람이 어떤 걸 종목을 트레이딩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유 기간, 그러니까 대체로 한 달 동안에 며칠 정도의 혹은 몇 시간 정도의 포지션을 보유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시간 정도 포지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볼륨이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더스에 보면은 히스토리는 과거 트레이딩 이력을 나타내는 거고 카피 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보유한 포지션의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워가 누구누구 있다 라는 것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카피 트레이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 마스터 트레이더를 팔로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ROI가 무려 501%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오더스에 봐서 카피 트레이드를 눌러보면은 자 지금 보유한 게 다 손실된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이 카피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좀 악랄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 ROI를 높이기 위해서 이 손실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보유하면서 이 ROI 자체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손실나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이 ROI를 계속 높게 유지한 트레이더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더들은 믿고 걸러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지션을 봐가지고 손실되어 있는 포지션을 청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트레이더는 절대 팔로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제 ROI 굉장히 이 사람도 높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총 수익이 1,453달러를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3주 정도의 그 성과를 봤을 때 69.23달러밖에 수익이 안 된 거죠. 이 사람 자체는
카피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마스터 트레이더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성과를 보면은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수익금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ROI를 몇천 %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매매를 잘한다라는 식으로 보이는데 결국 뜯어보면은 좋은 게 없는 거죠. 뭐 69달러를 한 달 동안 성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은 그냥 믿고 걸러라. 수익금 자체가 낮은 사람은 그냥 걸러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장 좋으냐면은 자 여기 올 트레이더를 눌러서 마스터 트레이더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높아야겠죠. 이걸 눌러가지고 내림차순으로 하면 결국에는 카피어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봤을 때 ROI 자체는 낮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팔로워들이 수익을 많이 봤다면은 딱 눌러봤을 때 팔로워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21,875달러를 벌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굉장히 포지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벌었겠지만 결국에는 카피어들의 수익이 많이 난 사람이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카피어의 수익이 높은 사람을 팔로우 하시는 게 좋다. 이 데이터를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르는 게 좋고 결국에는 카피어들의 수익이 높은 사람 위주로 팔로우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카피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먼저 계좌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스퍼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내가 만약에 선물 카피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은 돈을 선물 계정으로 보내야 됩니다. 보통 현물 계정에서 보유하고 있겠죠. 현물 계정에서 USDT M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컨펌을 눌러서 USDT M으로 돈을 보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퓨처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종목 선택입니다. 이 마스터 트레이더가 거래하는 종목이 뭐 비트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자기가 셀렉트를 해가지고 나는 그냥 비트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 빼고 이제 비트만 하시면은 비트만 카피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팔로우 모드가 있는데 눌러보면은 픽스드 어마운트가 있고 멀티플라이어가 있습니다. 픽스드 어마운트는 뭐냐면은 내가 진입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대로만 매매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픽스드 어마운트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그 마스터 트레이더가 매수를 물타기를 3회 했다고 하면은 마스터 트레이더가 첫 번째는 100달러 매수하고 두 번째는 200달러 매수하고 세 번째는 300달러 매수했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물타기 물량이 커지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100달러를 입력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뭐 200달러를 매매하든 300달러를 매매하든 그런 상관없이 무조건 100달러 가치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드가 이제 픽스드 어마운트라고 보시면 되고 멀티플라이어는 뭐냐면은 이제 배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배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뭐 처음에 100달러, 두 번째는 200달러, 세 번째는 300달러라고 했을 때 동일한 포지션으로 매수 가치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 되려 0.1배로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100달러 매수했을 때 나는 10달러만 매수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멀티플라이어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왜냐면은 보통 이 카피 트레이딩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타기를 엄청나게 하게 되는데 내가 픽스드 어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그 사람이랑 똑같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스터 트레이더는 평단이 내려갔는데 이제 반등이 됐을 때 자기는 수익이 돼서 익절을 했는데 나는 되려 손실로 마감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주일 정도는 그 트레이더가 제대로 매매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멀티플라이어로 0.1배를 해서 제대로 매매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매매를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따라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피 트레이딩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카피 트레이딩에 굉장히 또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증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